생존 우선순위 서바이벌 프라이어리티 2025년 5월 1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편집 내용 제목들입니다. 트럼프 100일 한 놈만 집중으로 팹니다. 나머지는 잽입니다. 중공이 제약이다. 제가 제목을 붙여서 소개를 합니다. 아마존 가격에 관세 표기하려다 경로, 트럼프 전화 받고 즉각 철회. 미와 관세 협상 첫 타결 앞둔 인도, 이것 원한다. 중국 대체하는 주요 공급 지위. 관세 역량으로 금리 인상 보류인가. 일본 금융정책 결정회의. 미 통제의 중국 반도체 기술 자립 속도. 한 소부장 수혜 전망. MS406이라는 유튜버, 미국 관세 실시 20일 만에 꼬리 내린 시진핑, 왜 그럴 수밖에 없나? 포착, 미 극초음속 미사일 다크이글 시험 발사, 현대전 게임 체인저 될까? 중국 첨단 기술 조용한 강자 호페이, 생태계 탄탄하니 기업들 몰려드네. 악력, 이런 거로 편집을 5월 1일 첫 날을, 오늘이 메이데이죠. 노동절입니다. 근로자의 날이었다고 바꿨다가 다시 노동절로 바꾼 거로 되어 있죠. 트럼프 관세 정쟁 100일, 중국 빼고는 유예 또 유예, 중공이 제약. 제가 좀 이름을 붙였습니다. 뉴욕 윤지원 특파원이 워싱턴의 특파원과 워싱턴의 박국기 특파원, 두 특파원의 보도 내용입니다. 4월 30일에 보도한 내용입니다. 조선일보에서. 취임 100일을 맞아서 많이들 이 성과에 대해서 홍보하는 그런 행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 행사장에는 미국 제품을 사고 미국인을 고용하려는 표지판도 걸려 있다라는 게 이제 눈에 띄네요. 기사 중에서. 그리고 또 미시간은 자동차 기계 산업과 금속 가공 등 제조업을 기반으로 발전한 지역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공업지역이라는 얘기겠죠. 그리고 연설에 앞서 미 상무부는 이날 오전 자동차 및 부품 관세 일부를 완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미국 내에서 조립 생산된 차량에 대해 제조업체는 차량 가격의 15%에 해당하는 크레디트 금액을 받아 부품 관세 일부를 상쇄할 수 있게 된다. 그 안에 부품 공급망을 미국으로 이전하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달러와 미 국채 가치가 하락, 국채금리 상승 하는 등 예상하지 못한 충격이 발생하면서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오락가락했고 불확실성이 커지자 주식시장도 타격을 입었다. 이런 식으로 취재를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보는 관점이 좀 틀립니다. 한 놈만 집중적으로 팹니다. 나머지는 잽입니다. 나머지 국가는. 이거는 최종적으로는 저는 한 놈 중국만 팹니다. 나머지 국가들은 그저 잽입니다. 라고 트럼프의 속내를 저는 이렇게 읽고 싶습니다. 그래서 집중 개선 5단계라는 그런 경영 개선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거를 트럼프의 현재 관세 정책에 빗대어서 제가 좀 표현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제약을 밝혀낸다는 것은 미국 제조업의 제약은 중국이다. 또는 미국이 제조업이 제약이 됐는데 그 핵심 원인에는 중국이라고 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어요. 두 번째, 이 제약을 해결하기 위해서 중국의 최고의 관세를 매긴다. 세 번째, 다른 모든 것들은 위 결정에 종속시키는 작업을 한다. 타국을 경유한 경우에도 해당 국가에 관세를 매긴다. 여타 동맹국들 간에는 원만한 상호 관세 협정을 맺는다. 요거는 네 번째에 집어넣어도 될 만한 사항이긴 합니다. 네 번째, 미국 제조업을
부활을 시킨다. 성과가 어느 정도 성장했다면 1단계로 다시 돌아간다. 다시 미국의 제약이 무엇인지 결정한다. 실행 중 의도하진 부정적 가지인 장애물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장애는 제거해 나가는 과정 또한 필요하기도 할 것입니다. 중과 무역전쟁은 트럼프의 잘못된 정책, 미 패배론 부상, 이런 식으로 언론들은 지금 이 어떤 제가 표현하는 장애, 문제들이라고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들이 분명히 나오기는 한 건데, 이거를 생각을 못했다는 거는 아니니까 진행을 하면서 장애를 제거를 해나간다, 이렇게 인식을 저는 하게 되는 겁니다. 지속적 사이클을 인지하지 못하는 서구 언론들의 기사를 퍼나르는 수준의 한국 언론들이라고 제가 표현해보고 싶네요. 이제 1회전도 지나지 않았는데 부정적 가지를 부각시키고 있을 뿐이다. 부정적 가지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를 장애라고 한다면은 제거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진행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존 가격에 관세 표기하려다 경로, 트럼프 전화받고 즉각 철회. 이것도 이제 부정적 가지를 쳐나가는 거죠. 임성수 국민일보 4월 30일 날 보도한 내용입니다. 어쨌든 아마존에서 그것을 철회했다고 그러고, 펀치볼 뉴스 보도가 나온 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아마존의 적대적인 행위라며 조 바이든 행정부가 40년 만에 가장 높은 인플레이션을 기록했을 때 왜 아마존은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나라고 질타했다. 그 뒤에 서 있는 사람이 베센트 재무장관이죠. 이 사람이 또 억만장자고 조지 소로스하고 동업을 해가지고 억수 돈을 버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전향을 해서 조지 소로스하고는 적대 관계였는데 트럼프가 전향을 해가지고 이제는 트럼프를 도와주는 재무장관으로 일을 하고 있는 특이한 이력을 가지고 있는 억만장자라고 합니다. 말빨의 여전사 캐롤라인 레빗이라고, 이런 대변인이 계속 이 강한 강성 대변인이 또한 있어야 될 거라고도 생각이 되네요. 어쨌든 저는 미국의 정책에 맞춰가야 된다. 호응해줘야 된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생존이 가능하다라고 저는 믿는 입장입니다. 미와 관세 협상 쳤다 결합된 인도, 이것 원한다. 중국 대체하는 주요 공급국주의, 김수환 헤럴드 경제에서 4월 30일 날 보도한 내용입니다. 인도, 미국의 미래 최애국 대우 제공 검토, 제3국의 더 나은 조건 부여 시 미의 자동 적용, 인도, 중국 대체 공급국 지휘 보장 요구. 로이터 통신은 익명의 인도 정부 관계자 발언을 인용, 인도가 미국의 미래 최애국 대우 FMFN을 제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미래 최애국 대우는 인도가 앞으로 다른 나라에 미국보다 더 나은 관세 조건을 부여하면 같은 조건이 미국에도 자동 적용된다는 조치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중국하고 디커플링이 돼서 옮겨가는 것이 인도인데, 어떤 인도 전문학자는 인도가 근데 한계는 있을 거다. 주정부 성격으로 각자 또 인도의 인프라들이 서로 틀리기 때문에 과연 인프라 측면에서 가능하겠느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인도로 많이들 옮기고 있는 중이죠. 인도는 이번 관세전 중에서 가장 발빠르게 움직이는 국가다. 지난 21일에는 JD 벤스 미국 부통령이 인도 뉴델리에서 모디 총리와 만나 무역 문제 등을 논의하기도 한 게 있죠. 그리고
그 벤스 부통령의 부인은 인도계 미국인이죠. 언어가 달랐던 중공과도 무역거래가 되었는데 하물며 영국 식민지였던 인도는 제품 이전에 IT 분야에서 이미 미국에 대거 진출해 있다고 소개가 돼 있죠. 영어들을 하게 되니까 그만큼 뭔가 이 미국 진출에 유리한 거죠. 언어적으로. 그래서 이 상류층 내지는 그 고학력층들이 미국에 넘어가서 많이들 유학도 했고 또 친미적인 그런 게 있으면서도 미국과 어떤 산업 분야에 인도 계열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IT 계통 인도 CEO들이 많이 있는 상황이기도 하죠. 그런 거로 봤습니다. 여기에서 식민지 근대화론이라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어느 정도 인정이 된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홍애국학자들은 일본한테 식민지가 안 당했어도 우리나라는 산업근대화 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나라가 근데 갑오경장도 실패했고 이 공업국이 되려고 그러면은 신분제도가 철폐돼야 되는데 농업 중심에서 그러니까 농민들이 평야 지방을 떠나가지고 산업지대로 옮겨가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노예제도가 폐지돼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된 상태에서 신분제도가 폐지가 안 된 상태에서 과연 산업화가 가능했겠느냐? 그건 아닐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 거죠. 따라서 일본 식민지가 되면서 신분제도는 폐지가 됐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도시로 갈 수 있었고 공업의 공업 인력을 충당할 수 있는 그런 게 공급이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산업 근대화론이 설득력이 있는 거 아니냐.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관세 역량으로 금리 인상 보류인가 일본은행 금융정책결정위원회 어쨌든 일본 은행 쪽에서는 금리 인상을 지금 보류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의견 쪽이 강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그 답변한 내용이 참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 좀 써준 게 있어요. 우리나라 뉴스에 뭐 이렇게까지 댓글을 다는 수준들을 저는 못 봤기 때문에 자꾸 인용을 합니다만은 YAS라고 뭐 나가는 아이디를 가진 사람인데 일본은행이 금리 인상을 보류할 전망이라는 보도에 중소제조업으로서는 한숨 돌리는 반면 불안도 지울 수 없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시장에 파문을 일으키고 환율과 주가가 요동치는 가운데 우리 현장은 항상 비용과 납기의 중간에 끼어 있다. 저금리는 자금 사정에 도움이 되지만 엔화 가치가 떨어지면 재료비는 늘어난다. 수입, 원재료 등이 올라가니까 미국 의존도가 높은 기업은 이제 현지 생산과 대체 시장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된다. 일본은행의 신중한 자세는 이해하지만 현장은 기다림 없음. 금융정책의 안정은 환영하지만 동시에 정책과 시장의 움직임을 주시해서 이게 뭔 분산인지 그 대비를 게을리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렇게 댓글을 달았네요. 상당히 수준 높은 댓글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미 통제의 중국 반도체 기술 자립 속도, 한 소부장 수혜 전망. 여기 제가 좀 물음표는 요건 아니네요. 전병수 조선일보 4월 30일 날 미 대중반도체 수출 통제 강화해가지고 중국 반도체 자립비의 시설 투자가 확대되는데 한국 반도체 소부장 공급 탄력을 좀 받을 게 아니냐.
그러니까 반도체보다도 이 장비 이쪽에 그 기업들이 좀 좋아지지 않겠냐.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반도체 장비 만드는 중소기업들 SNS텍, 코미코, TCK, 넥스틴, FST 등 중국 매출 비중이 높은 소부장 기업들은 제품 공급량이 올해에도 확대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반도체 업체 관계자는 중국 반도체 기업들은 정부 지원과 강력한 내수 시장을 바탕으로 기술 육성 및 설비 투자에 자금을 쏟아붓고 있다며 일부 공정은 저조한 수율 탓에 부품과 소재 소모량이 많아 중국 기업의 관련 제품을 공급하는 기업들이 수혜가 크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네요. 여기에 MS406이라는 타이틀로 미국에 거주하는 무슨 경제학자라는 사람인데 이름은 잊어버렸습니다. 미국 관세 실시 20일 만에 꼬리 내린 시진핑 왜 그럴 수밖에 없나. 약간은 약간 과장된 표현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한국의 언론을 보면 중공의 언론을 보고 있는 것 같다. 참 제대로 표현해 준 것 같네요. 뒤에 그런 표현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에탄에 대해서는 관세를 안 매기는 거로 그렇게 또 했다. 왜 그러냐? 자기네들이 아쉬운 거는 그렇게 못한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말레이시아는 중국의 보잉 항공기 거부한 것을 자신들이 항공기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보고 있다. 이렇게도 소개를 하고 있고, 그리고 중국 협상단이 미 재무부 건물에 들어가는 것이 목격되었는데 이 사진을 지어달라고 미국 측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4월 25일 새벽 7시에 미 재무부에 도착해서 입장한 것으로 알려짐. WTO에 중공을 넣어준 것은 미국이었지만 신사협정은 오래가지 않았다. WTO에 들어오면서 중공은 다자간 국제기구 등의 뇌물, 민계 등으로 전 세계를 장악해 나갔다. 여기에 한국도 이해가 될 리가 만무하다. 그렇게 약점을 잡힌 자들이 정권을 잡겠다고 아우성이다. 대나소나 전부 다 친중인 것 같다 이 말이죠. 트럼프는 다자간 협정을 부인하고 양자간 협정으로 해결한다. 그러니까 그동안의 국제기구 이거 이제 필요 없어. 우리하고 다이다이 협상을 하자고. 이렇게 되는 거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거네요. 미 극초음 미사일 다크이글 시험 발사 현대전 게임 체인저 될까? 박정익 서울신문 4월 30일 날 보도한 내용입니다. 미국이 극비리에 개발한 장거리 극초음 무기 LRHW가 시험 발사됐다. 28일 날 뉴스위크 등 외신은 다크 이글이라고 플로리다주 케이프 커네버럴 우주군 기지에서 25일 발사됐다고 보도했다. 이 미 국방부가 LRHW의 공식 명칭을 다크이글로 확정했다고 발표한 지 불과 하루 만에 발사가 됐다 이거예요. 이날 미 육군은 다크이글 시험 발사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진 않았는데 몇몇 사진 기자들이 사진을 찍었다 이런 얘기네요. 초음속 807는 탄두를 탑재하고 지구 대기권을 음속의 5배 이상 6,400km 이상 비행하며 그 속도와 기동성 때문에 방어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에 대해 미 육군은 다크는 대공 시스템, 장거리 무기, 통신 인프라 등 적의 모든 역량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미사일의 능력을 의미하며 이글은 독수리의 속도, 은밀성, 기동성을 상징한다고 밝혔다. 검은 독수리라는 얘기네요. 다크 이글. 그러니까 무력전쟁을 일으면서도 동시에 무기도 강화를 하고 있는 미국이 보입니다. 주 첨단 기술 조용한 강자 허페이 생태계 탄탄하니 기업들 몰려드네. 물음표를 제가 붙였습니다.
5월 1일 날 갑자기 친중적인 그런 뉴스들이 갑자기 눈에들 많이 띄네요. 왜 그러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중국 대사놈이 중국에 투자하라고 보도가 된지 뭔가 약점들이 잡혀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자꾸 하게 돼요. 이윤정 특파원입니다. 조선비지에서 오늘 아침 06시에 보도를 했어요. 전기차 등 16개 산업생태계 10년여간 조성, 화웨이 등 기업 50여 개 허페이 분사 마련, 지역 계약만 60개, 우수인재 수율도 유리, 지난해 산업생산 15% 경제성장 강세, 올해만 기업 50개 유치 생태계 조성에 힘, 마을에 붙은 우수진학생 알림 60개 대학서 인재 수열. 그래가지고 중국 전체 GDP가 항상 5%죠. 이 사람들은 통계를 믿을 수 없지만 허페이의 기여가 컸던 셈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산업 생산이 전년 동기 대비 14.8% 늘어나며 전국 5.8% 수준을 크게 뛰어넘었다. 중국 투자기금 속에서도 허페이의 제조업 투자는 10.4%로 증가했다. 폭스바겐이 먼저 많이 들어갔던 데인 모양입니다. 허페이의 위치를 얘기하고 있는데 좋다 이거예요. 그 문제는 과잉 생산의 덤핑 수출 등도 다루어야 하지 않느냐. 폭스바겐 망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 입장에서 이 갑자기 5월 1일 날 조용한 강자 이러면서 중국을 띄우는 기사의 의도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조금 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대선이 다가오니까 그런 건가 어쩐가 모르겠네요. 이건 상징적인 의미로 뭐 유튜브 영화 유튜브를 좀 보는데 방역이라는 이름이 나왔어요. 자, 킬러로 우리나라에 진짜 킬러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드라마이기 때문에 근데 이 자기네들을 방역하는 사업이라고 얘기를 하길래 언뜻 좀 느낌이 와가지고 그래서 이 이혜영 씨 배우죠. 이제 나이가 꽤 들은 배우인데 뭐 총으로 쏘아서 그런 게 아니고 독살 전문가로 되어 있습니다. 사회적 바이러스 박멸하는 직업, 방역. 저는 그래서 비유를 해보면 경영에서는 예방 조치라고 합니다. 프리벤티브 액션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앞으로의 부적합이 발생할 확률이 매우 높다면 수준 높은 심사자는 예방 조치를 요구한다. 박멸. 그러나 현실적으로 잘못된 부적합을 시정 조치, 코렉티브 액션을 하기에도 바쁜 것이 현실일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좀 세상 돌아가는 것을 비유를 해보고 싶네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